특강 명의보감. 그 첫 번째 특강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용품마을은 제 가족 같은 분들 계시고 고향 같은 곳이라서 여기 올 때는 항상 즐거워요. 여기 친한 분들도 너무 많고 여기 또 아주 누님도 계시고. 누님 어디 계셔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더 친한 형님 동생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수명이 40%가 늘었는데 이 남은 40%에 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 지금 나이 드신 분도 문제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70대, 80대 분들은 더 큰 문제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게 엄청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요. 죽기 전에 덜 늙는 거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증에 대해서 강의를 짧게 또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많이 아프시잖아요. 치료를 하셨잖아요. 여기 병이 오면은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게 한 10년쯤 넘었을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제일 아팠던 병은 허리 아픈 거였어요. 그 다음에 무릎이었어요. 근데 오늘 어깨를 하신 분이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때는 사과 농사를 안 지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때는 사과 농사 안 지었어요. 그때는 밭 농사를 지었어요. 밭 농사 지어서 그때는 주로 배추나 고냉지 막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과 농사를 지면서 가구가 윤택해지고 한 것도 있지만 이제 어깨의 병으로 바뀐 거예요. 이걸 맨날 하다 보니까 병이 바뀌었어요. 그래 이게 농부병이에요. 그 농부가 처한 특성 있는 형태에 따라서 병의 형태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 농부증이 왜 생길까요? 농부증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심리적인 농부증하고 정신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근골격계 통증, 그 다음에 뭐 폐 같은 거 막 이런 거 버섯 농장에서 일하고 이러면서 생긴 거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내과적 질환. 근데 어쨌든 정신적인 거, 신적인 거 두 개를 나누면 정신적인 거는 농부라는 건 사업가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투자를 해서 수확을 해야 돼요. 수확을 해서 투하를 못하면 사업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이가 드신 노련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노련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산전수전 다 겪고 어떻게 하면 통밥 다 나와요. 근데 젊은 사람들, 이제 막 들어오신 젊은 분들, 20대, 30대 쫙 오시잖아요. 이분들은 꿈이 커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서울에 살다 오신 분. 이게 팍 질러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자살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근골격계. 근골격계는 쪼그리고 앉아서 일해서 관절염이 생긴다는 거. 이건 너무 흔한 거죠. 처음에는 목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좀 젊어도 일하면서 어깨가 아프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꼬부랑지면서 이제 농부는 아무래도 꼬부려서 일을 많이 하니까 허리가 빨리 굽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고, 그 다음 무릎, 그 다음 발목, 이 순서대로 아파요. 지금 아까 사모님이 무릎이 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허리가 굽어요. 지금은 잡으면 잡혀요. 지금 잡으면 끝까지 건강하게 허리 필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거는 작업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작업 환경에 따라 다른 거 말고도 점점 아파오는데 아래로 내려옵니다. 발바닥이 아프게 되면 그게 최악이 된 거예요. 발바닥이 이렇게 된 발바닥이 이렇게 떨어져서 아프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무릎하고 발바닥이 아프게 되면 정말 많이 힘든 거예요. 보통 고관절, 무릎, 발바닥까지 다 오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시면 그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나타난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목, 어깨 먼저 젊은 사람부터 나타나요. 20대도 이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손저림, 테니스 엘보 조금 지나면 30대 되면 시작. 그 다음에
허리 40대 되면 그 다음에 고관절 이런 사람 나타나고 50대 무릎 50대 60대 가면 나오고 발목발 70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쭉 순서대로 거의 나이대로 많이 이런 바뀌게 됩니다. 병의 형태가. 첫 번째, 자 오늘 아프신 분 중에서 목 아픈 병 했었죠. 목 팔절인 분 아까 여기 있어요. 팔 절여서 목 치료했었잖아요. 목이 아프거나 팔이 저린 거는 대부분은 목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적절히 잘 치료하면은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는데 오래 갖고 있으시면 안 돼요. 정 고칠 데가 없으면 손으로 누르기만 하셔요. 옆에 뼈 만져져요? 뼈 만져져요? 여기 뼈 만져지는데 이렇게 누르면 살짝 시릿시릿한 데 느낌이 있죠? 거기를 살살 주물러만 주셔요. 그래도 좋아져요. 어디 한 분 계세요? 제가 정말 좋아지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손저린 분 한 분 나와보세요. 손저린 분 한 분만. 예. 있어요? 예, 주세요. 예. 이쪽이죠? 예. 여기 이렇게 할 때 저래요? 팔? 예? 저래요? 몰라요? 여기 저린 거 맞죠? 지금 이렇게 하면 아파요? 네, 보죠. 이거 보셔요. 자, 이제 보셔요. 진짜 거짓말인 거 보셔요. 여기 6번 신경, 여기 옆에. 제가 안 할게요. 아니, 이장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장님께서 하시니까. 만져보세요, 이장님께서. 옆에 만져보세요. 네, 이렇게요. 자, 1분만 할게요. 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1분만. 이거요, 이렇게 해서도 풀어지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부터 이제 마을 주치의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보셔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요, 5분, 10분만 해줘도 된단 말이에요. 1분 됐죠? 자, 이제 보셔요. 자, 보셔요. 제가 만지면 오해 사니까 양쪽 여기 짚어보세요, 여기. 어느 쪽이 아픈지 물어보세요. 여기 근육 짚어서. 어디가 아프세요, 지금? 아까처럼 안 아프죠? 제가 거짓말 아니죠? 제가 하면 딴 날이 나올까봐 제가 이장님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여기보다. 아시죠? 이렇게 치료하면 돼요. 네? 주사 맞지 마요. 네. 아시죠? 하나 했어요. 하나. 또 어디 만지는지 이제 아시죠? 앞으로 아픈 거 아닌 이장님한테 물어보셔요. 목 통증과 팔저림 완화법. 목 옆쪽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살짝 누른 상태에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용꾼마을 사람들 절반이 가지고 있는 어깨 통증. 이 어깨 통증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어깨 이렇게 할 때 아프신 분. 네? 어깨 이렇게 할 때 아프신 분. 안 아파요? 이렇게 할 때? 사과 오셔요. 네. 어느 쪽이요? 이쪽? 좋아요. 여기죠. 자, 여기서요. 아프죠? 이거 아프죠? 이장님. 오늘 또. 이거 보세요. 이거. 자, 보셔요. 어깨가 아프다는 분들은 70%가 10명 중에 7명,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어깨 자체를 써서 아픈 게 아니라 이 뼈가 어깨를 못 붙여서 아파요. 이 뼈가. 근데 이거를 붙이는 근육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네.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거를, 자, 이제 또 합니다. 이렇게 짚고 뒤로 10분, 이거는 10분 해야 되지만 1분만. 이렇게 짚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짚고 여기를, 여기요, 가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밀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어깨는 건강한 거는 어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깨를 싸고 있는 것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망가지는 건 둘째 문제예요. 이걸 오래 쓰려면 무조건 싸야 돼요. 어깨 아픈 거는 시간이 지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놔둬도. 근데 이 어깨를 싸고 있는 거를 받치고 있는 것이 약해지면 이 어깨는 빨리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100세까지 써야 되는데 80대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아픈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쓰냐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내 몸을 몇 살까지 쓸 거냐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항상. 어깨 통증 완화법.
팔을 올린 상태에서 겨드랑이 앞쪽을 손바닥 전체로 감싸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자, 다음 손저림 무지하게 많죠. 손저림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손 자체가 신경 따라 저리는 거, 또 하나는 여기서 저리는 거. 여기서 신경이 마찰되면서 여기 내려오는 거. 두 개예요. 여기 손으로 가는 신경이 마찰되는 신경도 지나가고 신경을 잡고 있는 끈들이 여기에 많이 묶여 있어서 이거를 잘 풀어주면 손저림이 좋아져요. 여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픈 데가 나와요. 제일 아픈데. 그 손저림 분들은 엄청나게 아파요, 여기가. 그러면 거기를 손으로 이렇게 싹싹 마찰해주면 이게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사지 하는 사람이 이 피에르 바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개발한 방법이에요. 네, 이게 효과가 많이 좋아요. 네, 손저림 분 여기서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틀림없이 저릴 거예요. 어르신은 손 저릴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리 와보세요. 요거 이따 아픈 거. 일로 오세요. 여기를 누르셔요. 요거를 누르시면 여기 아픈 데가 나와요. 제일 아픈 데. 여기죠. 여기 나오죠. 눌러서 제일 아픈 데가 어딘지 물어보셔요. 이렇게 마사지만 해줘도 할머니의 손저림이 완화가 될까요? 자, 힘 빼보세요. 이게 손이 훨씬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장님이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손이 지금 했단 말이에요. 손이 엄청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이거.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손목이 아프거나 손저릴 때.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렇게만 해도 돼요. 손저림 완화법. 손목 부위를 눌러 가장 아픈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허리 숙여 일하는 농부들의 고질병, 허리 질환. 증상도 가지가지.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허리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면 이게 안 끝나요. 그러니까 짧게 할게요. 허리는요, 흔들려서 병이 오는 거예요. 흔들려서. 모든 허리는 흔들리면서 와요. 첫 번째는 허리가 흔들리면 디스크부터 퇴화가 돼요. 디스크가 까맣게 변해요. 그리고 디스크 싸고 있는 막이 찢어지면서 디스크가 뒤로 나와요. 그리고 디스크가 터져요. 그리고 디스크가 다 흘러내리면 없어져요. 그리고 없어진 것 동시에 협착이 와요. 근데 다 말씀드렸죠. 이러한 병은 반드시 척추 불안정과 같이 와요. 불안정이 어느 정도이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허리가 흔들리면 대부분 수술을 택해요. 왜? 수술을 하면 우선 안 아프니까. 근데 수술을 하면 빨리 퇴화가 돼요. 내가 5년만 살면 돼요. 수술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80, 90까지 살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5년, 10년 후에 재수술하는데 재수술하면 예후가 훨씬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약해지는 거는 감당을 못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가능하면 최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써야 되니까. 허리가 아픈 거에 있어서 모든 논문이나 책이나 이런 데 주요한 학회에서 내놓는 거는 무조건 걸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걸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보폭을 크게, 가능하면 빨리 걸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폭을 크게 빨리 걸으면 이 척추에 있는 붙어있는 수많은 이 안에 작은 센서들이 있어요. 이 센서들이 일을 해요. 이 센서들이 일을 해서 이 허리가 잘못되고 있는 걸 계속 뇌에 알려줘요. 그럼 뇌가 허리 위치를 다시 잡아요. 그러면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삐뚤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교정을 한단 말이에요. 몇 달에 걸쳐서. 굽어 있는데 펴면 아프신 분. 허리 안 했었죠? 요즘 허리는 안 해. 일로 오셔요. 허리도 아픈데 2개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네. 자, 이게 웬만한 의사보다 나을 거예요. 자, 어르신 서보셔요. 잠깐만, 죄송해요. 이렇게 할 때 아파요? 그죠? 예, 엎드려 보셔요. 그러면 이장님께서는 요거만 이렇게 넣었다 뺐다 밀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요거 5분간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요 꼬부랑어리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기에 뼈가 압박골절도 약해진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앞에 근육이 마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육이 이렇게 커요. 이게 배 앞에 근육이에요. 앞에 배. 근데 이 사람은 이 근육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이거보다 더 적은 사람도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 근육이 배 앞에 있어요. 이게 말라지고 단단해지면 이게 마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허리 굽는 거하고 이 근육 사이즈가 핵심이에요. 아까 MRI에서 동그란 근육은 건강한 사람. 마른 아주 작아진 근육은 허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돼버리면 다시 안 돌아와요. 이 근육은 무조건 살려야 돼요. 이 근육을 살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보폭 크게, 빨리 걷는 거. 자전거 타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보폭 크게, 빨리 걷는 거. 보폭이 커야 돼요. 허리 통증 완화법. 허리를 숙인 채 척추 사이 아픈 부위를 손가락으로 밀어내듯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또한 허리 통증을 예방하려면 보폭은 크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자, 무릎 관절염 많죠. 쪼그리고 일하는 여기서는 피할 수가 없지 많죠. 무릎 관절염도 너무 많이 맞지 마셔요. 퇴화가 더 빨리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릎은요 신경학적 관절이라고 해서 약간만 자극해도 좋아져요. 정말로 제일 치료하기 쉬운 게 무릎이에요. 네, 무릎 어떻게 치료하는지 저 보여드릴게요. 무릎 아프신 분, 계단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아프신 분 나오셔요. 지금. 농사일로 아픈 무릎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아플 거예요. 여기는 안 아플 거예요. 그죠? 이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단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아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계속 반복해야 돼요. 지금 이것도 치료하면 좋아져요. 이것도 같이 좀 해주시면 돼요. 근데 고생 안 하실 수 없어요. 막 아프시다고 막 볼게요. 무릎 통증 완화법. 무릎뼈 아래에서 다리 안쪽까지 손가락으로 누르며 살살 돌리듯 마사지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 보통은 발바닥이 주저앉은 분들 정도 나이가 되면 여러 개의 병이 같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최악의 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목 주위만 잘 만져줘도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해야 돼요. 어디 누가 발목 많이 아프신 분 누구 계셔요? 네, 오셔요. 발목. 예, 나오시고요. 지금 여기가 저래요, 여기가 저래요, 여기가 저래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양쪽 다. 요거는요, 여기가 좋아져야 돼요. 여기가. 이거의 80%는 여기 때문에 와요. 허리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잘 관리해도 훨씬 쉽고 편하게 고칠 수가 있어요.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첫 번째,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몸에 해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몸에 해가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발목, 발 통증 완화법. 발목 아킬레스건 부분을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자다 보면 쥐가 내려가지고 아주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거는 왜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대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게 신경 자체, 협착이나 이런 게 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허리 주위에요. 마사지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하셔요. 그러면 실제로 많이 도움이 돼요. 주로 아래쪽이요. 네, 아래쪽이요. 네, 네, 그거. 네. 네, 물어보셔요. 아프면 집에서 어쩔 수 없으니 가서 병원을 가서 그랬는데 나을 때까지 나와서 집에 가라 해요. 나이 드셔서 병원에 오래 입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 근육량이 30% 이상이 죽어요. 이거 그래서 거기서 좋은 네. 주사 하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육이 빠지고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는 자체는 3주 이상 누워 있는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아프셔도 무조건 뭐라도 잡고 일어나서 나가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근육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게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면서 당뇨, 고혈압, 뭐 여러 가지 염증들도 안 되고 허리 굽고 이런 제가 말한 거에 동반되는 게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빠지게 하면 안 돼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누워 계시지 마셔요. 저 할아버지는 김치는 안 먹고 고기만 먹는데. 고기 드셔요. 나이 드시면 고기 드셔야 돼요. 아니 단백질 때문에. 예. 돼지고기. 풀도 드시고 고기 드시고 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풀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나쁜 균과 좋은 균이 있어요. 좋은 균을 키우면 좋은 균들은 우리 몸에서 대사를 잘하고 편하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염증 조절이 장에서 잘 되면 간이 자기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술 많이 드시는 건 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 먹고 그다음에 풀 먹는 거예요. 풀을 해독제라고 드시면 돼요. 그런 것도 도움이 돼요. 많이 안 드시면 돼. 그게요. 그 살아있는 거보다 삶은 거는 가치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삶은 거 먹으라는 데가 없어요. 생 거를 먹으라고 하죠. 좋습니다. 비트 아주 좋은 겁니다. 비트가 맛이 없어 그러지 그래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부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작업 환경에 내가 노출돼서 생기는 건데 주로 옛날에는 이 동네가 쪼그리고 앉아서 뭘 따고 하는 게 많았었는데 지금 사과농사 돼가지고 이렇게 따는 걸로 바뀌었어요. 어떤 건 좋아졌지만 어떤 건 나빠진 거예요. 근데 조화롭게 여러 형태의 작업을 바꿔야 된다는 거 하나, 그러면 훨씬 편해진다. 두 번째, 휴식을 충분히 쉬어야 되는데 몰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잘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이거 두 번째 노력하셔야 될 문제 같아요. 오늘 제가 그 강의한 게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이 마을은 가족 같은 사람들이고 친구 같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병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오고 올해 왔는데 크게 안 나쁘셔서 정말 다행이지만 중요한 거는 건강한 걸 지킬 수 있다면 그런 얼굴로 계속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통증 박사 안강과 함께한 통증을 다스리는 법.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의 통증이거나 목에서 팔로 내려오는 통증일 때는 우리가 목의 옆부분을 보면 옆라인, 요 앞에 목젖이고요. 목젖의 약간 아래 부분, 목 전체의 가운데. 그래서 이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뒤쪽으로 관절면을 타고 가볍게 수기치어를 마사지를 해줘도 겨드랑이를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겨드랑이의 앞쪽에 손을 대고 관절 아랫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거죠.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거의 한 5분에서 10분 혹은 그 이상 해줘도 좋고요. 지금 허리가 일반적으로 아프신 분이 4, 5번에 관련돼서 아니면 5번, 1번에 관련돼서 두 군데 아픈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손을 대고
허리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허리의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무릎이 아플 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안짱다리고 안쪽 무릎이 아픈 게 많습니다. 그래서 슬개골을 지그시 눌러서 통증이 오는지 확인하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만약에 혼쭐이 온다면 슬개골의 아래측에 내측에 손을 감고 이것을 부드럽게 슬개골 아래쪽이 풀어지도록 만져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면서 만져줘도 도움이 되고요. 아킬레스건 뒤쪽 이 부위를 충분히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실제로는 발바닥 저린 게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 저린 거의 상당수가 이 안쪽에 지나가는 신경과 이런 것들이 같이 감작돼 있기 때문에 힘줄이 이 자체만 풀어줘도 현저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안강명의와 함께한 통증 다스리는 법.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통증을 손쉽게 다스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특강 마친 소감이 어떠세요? 낯선 데 간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이제 고향에 와서 어르신들하고 인사하고 밥 먹고 잔치하고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장님이 여기 이제 저 없을 때는 못 하시니까 아주 많이 좀 가르쳐주세요. 너무 뭐 가시고 아침 막 하시면 진짜 이게 몇 달 후에는 이게 바뀌는구나 아실 거예요. 특강은 어떠셨어요? 와서 보니까 뭐 이제 어디가 아프면 어느 부위를 만져가지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걸 적어 나가서 했는데 아주 상당히 효과가 있고 난 오늘 아주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영감님도 해주고 나는 내 손으로 또 하고 많이 배웠다. 이제 병원에는 이제 좀 안 갈 거예요. 안 가고 집에서 이제 해요. 손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어제 선생님 오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막 내년에도 길이 이거 한 10년 오셨네. 내년에도 꼭 오셔야 돼. 그래야 이 할머니가 병원으로 안 가요. 고생했습니다. 너무 고생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유 뭘요. 고생했습니다. 예. 네, 잘 가세요. 청정자연 용꿈마을 주민들과 안강 의사 선생님이 함께한 명의보감 첫 번째 시간. 농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 명리보감 많이 받으세요.